그냥 이자. 원래는 이자야. 우리나라에 두음 법칙에서 이자가 되는 거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원리합계야. 일단은 정리할 게 좀 많은데 너 왜 안 들어? 맨 뒤에 펴놓으라 지쌤이 이 새끼야 쓸 거 많다고 이 새끼야. 근데 왜 해놓고 있었어? 자, 너 문제 풀고 있었잖아 이씨. 들어 이씨. 들으라고. 규준이 열려 있었어? 뭐라 그랬어? 자, 일단은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 좀 필요한데 단리랑 복리가 있어. 단리는 단순하게 이자를 붙이는 거야. 복리는 복잡하게 붙이는 거야. 뭐게? 우리가 쓰는 건 단리계, 복리계? 단리. 복리야. 단리는 뭐냐면 되게 쉬워. 내가 10,000원을 넣었어. 이자율을 10%로 하자, 그냥 편하게. 실제로 10%초는 은행은 없지. 10,000원을 넣었어. 그러면 10% 이자를 줘. 그러면 얼마 받는 거야, 이자를? 원금은 10,000원이고 이자는 얼마야? 1,000원이지, 1,000원. 근데 이 이자를 기간이 딱 지나면 바로 주거든? 근데 그 기간을 은행에서 그냥 설정해 놓기 나름이야. 내가 1년에 한 번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연리가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겠다 그러면 월리가 되는 거야. 근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줘. 그럼 다음 달 됐어. 가만히 돈을 넣어놨어. 첫 달에 이자 얼마 붙었어? 1,000원. 다음 달에 또 얼마 붙을까? 또 1,000원이 붙어야 돼. 기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단순하게 붙는 거야. 처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요 방식을 단리법이라고 그래. 실제 이거 안 써.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복리법은 뭐냐면 첫 달에 내가 10,000원을 넣어놨어. 그럼 이자가 얼마 붙어? 1,000원 붙었잖아. 그럼 다음 달에 얼마 붙을게? 1,100원. 그렇지. 잘하네. 10,000원이 아니라 11,000원에 해당되는 이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100원이 붙는 거야. 이게 복리법이야. 복리법. 이게 복리법. 원금이 바뀌었잖아. 처음에 원금이 10,000원이었지. 이자가 1,000원이 붙었으면 얼마가 됐어, 합계가? 11,000원이 됐을 거 아니야.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다시 붙이는 방법이 복리법이야. 이자가 붙으면 돈이 더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그 돈에도 이제 걔 생명체야. 걔가 오래 있으면 걔가 애를 낳아. 그러니까 붙어. 커져.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꺼줬어. 그럼 네가 나한테 나중에 10,000원을 갚으면 이거 이자가 안 붙는 거야. 근데 내가 악덕기업주야. 너한테 10,000원을 꺼주고 야, 한 달 뒤에 너 20,000원 갚았다 그러는 거야. 사채가 그런 거야, 사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원리합계는 얘들아 모든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 이자 안 받아 이러면 안 돼. 모든 건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복리법은 바뀐 원금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 바로 복리법이에요. 됐니? 됐니? 이제 우리는 뭘 쓴다? 복리법을 쓴다. 복리법.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자를 원금을 한 거에다가 이자를 계속 붙여나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좀 더 설명할게. 자, 10,000원을 A라고 볼게. A. 10,000원을 A. 원금이야? 원금? 그럼 이자는 어떻게 쓸까? 이자는 A에 100분의 10 이렇게 곱하면 얘가 이자지. 얘가 원금하고 이자잖아.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 이게 원금, 이게 이자야. 첫 번째 달이 지나면 요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자, A로 묶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 구조를 파악해 봤더니, 이거더라, 이거야. A를 원금으로 보면, 요렇게 곱하면 원금이 되는 거야, 원금. R은 이자율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이자율. 10%를 분수로 바꿔봐. 얼마야? 10%는 백분율이잖아. 10%는 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10이야? 10분의 1이잖아. 0.1이잖아. 100분의 10이니까. 그러니까 이 R은 퍼센트로 표현되는 이자율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 R이 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원금, 얘는 이자. 원, 이, 원리, 원리 합계라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럼 다음 달식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식은 얘 자체가 원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걸 다시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다시 붙이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달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부터 이해하고 가야 돼. 여기지. 따라서 복리법의 원리합계 S는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쓰는 거야. 이게 원리합계 식이야. 빨간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원리합계. L은 뭐야? 원리지. R은 뭔데? 이자 유리지. 이자. R은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야 소수. N은 뭐니? 기간이라고 하는 거지. 또는 횟수라고 봐도 돼. 이자가 붙는 횟수. 이게 이제 복리법에 대한 공식이야. 알겠죠? 자 그럼 연습해보자. 복리법 연습. 자 이거 다시 올 거야 이제. 자 10만원이 있어. 10만원. 월 이율이 3%래.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10달 후에 원리합계를 식으로 써봐. 10만원을 처음에 내가 넣었어. 원금이 10만원이야. 그럼 월 이율이 3%야. 10달 후에 원리합계 내 통장에 얼마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걸 예제로 하자. 예제로 이렇게 써줄까 그냥? 자, 예제. 자, 월 이율 3%. 나 원금 10만원 10만. 오케이? 10개월 후 S값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저걸 요약해서 내가 딱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S는 원금 10만원 쓰고 1 플러스 100분의 3의 10승. 이게 다예요. 여기가 그지 같다고 여기가. 지수식이라는 거야. 1.04, 10.5 너네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그 계산기 두들겨 봐야 아니까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봐봐. 문제를 한번 봐봐. 31번, 32, 33번 보면 단조건에 뭐가 써있어. 단조건 잘 보면 1.03의 20승이 얼마다 이걸 준다고. 이거 안 주면 풀 수가 없어.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근데 이게 등비수열과 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 있지. 관련 있잖아. 관련 있잖아. 초항이 얼마야? A 곱하기 1 플러스 R. 공비 얼마니? 1 플러스 R. 등비수열이라고. 뭐가? 복리법의 계산법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기본. 자,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2번. 자, 니네 이제 엄마가 혹시 통장을 관리하시니? 아빠가 하시니? 너 통장을 이제 실물 통장을 안 갖고 계시나? 한 번이라도 통장을 난 본 적이 없다서. 저희 우리 집은 통장 같은 거 안 키워요. 그냥 현금으로 우리는 땡겨요. 통장 맞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 쪼가리 이런 거. 그 통장이라고 하거든? 거기에 돈을 내가 넣는 거야, 이렇게 돈을. 근데 여기 바깥쪽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본 사람이 있어? 여기에 예금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예금. 어떤 거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적립식 뭐 이런 거 있어. 적립식 뭐 펀드 뭐 이렇게 써있는 것도 있고, 적립식 또는 뭐 적금 이렇게 써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예금의 적금의 차이점이 뭐냐?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 예금 뭐고 적금은 뭐야? 니네 알아? 뭐 알아?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뭔지 알아? 적금은 적게 듣는 거야? 적립하는 거. 예금은 예상하는 거? 예서가 듣는 거 예금이? 예측하는 거야? 예금은 그 뚜렷한 기간 없이 그냥 내가 돈을 쑤셔 넣는 거야. 그냥 냅둬 그냥. 막 비정기적으로 그냥 돈을 넣는 거야. 비정기적으로. 근데 적금은 꼬박꼬박 넣어야 돼. 근데 정기적금이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넣어야 되는 거야.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넣는 거야.
니네 혹시 그 아버지들이 이제 연금 세대신가? 아닌가? 아직 좀 젊으시구나. 연금을 받을 때도 매달 꼬박꼬박 받아 안 받아?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 받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매달 꼬박꼬박 받는 거 또는 꼬박꼬박 집어넣는 거 이걸 적한다고 적립한다고 그래. 그래서 적금 문제가 나와. 적금 문제가. 예금은 안 나와. 예금은 이게 제가 예금이야. 옆에다가 예금이라고 써놔도 돼. 예금의 원리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적금은 좀 달라.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 자, 적금의 개념이 뭐였어? 일정 기간 적립을 해서 지정한 날짜에 돈을 꾸준히 넣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번 달에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그리고 내비두기의 예금인데 요번 달에 100만 원 넣었는데 다음 달에 또 넣었어. 같은 그 날짜에. 1월 1일 날 100만 원 넣었는데 2월 1일 날 100만 원 넣었어. 3월 1일 날 100만 원 넣었어. 그렇게 넣는 거를 적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 적금을 물어봐. 이게 별표야, 이게. 이게 시험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 처음에 내가 A1을 넣었어. 이게 1이라고 썼죠, 그냥? 첫 번째 달에 A를 넣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달이 됐다? 근데 쌤이 아까 전에 이자는 한 달에 한 번 붙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두 번째 달에 내 통장을 보면 여기에 A가 그대로 들어있어? 이자가 한 번 붙어있어? 이자가 붙어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그치? 근데 내가 두 번째 달에 가만히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또 돈을 넣는 거야. 또 돈을 넣는 거잖아. 또 A1을 넣는 거잖아. 똑같은 금액을. 그러면 첫 번째 달의 원리 합계는 얘지만 두 번째 달의 원리 합계는 얘라는 거야. 적금을 내가 10만 원씩을 넣었어. 매달 10만 원씩 넣을 거야. 그럼 10달 지나면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100만 원이에요. 이러면 얘는 개념이 없는 거라고. 쌤 10만 원씩 10번 넣었으니까 100만 원 아니에요? 모든 돈에는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10만 원보다 훨씬 클 거라는 거야. 그게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시험 문제야. 뭐라고? 10만 원씩 내가 10번을 넣었어. 그때 통장에 얼마 들어있을지 맞추는 게 우리의 시험 문제라는 거야. 100만 원은 아니라는 거야. 100만 원보다 무조건 높다라는 거야. 근데 얼마가 들어있을까를 맞춰보자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달에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번째 달에 되는 이 돈에 또 이자가 붙어있을 거야. 이 돈에도 이자가 붙어있겠지. 이 달에 또 넣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얘들아? 대충 예상해보면 이런 그림 아닐까? 오케이? 그러면 10개월째 됐을 때는 얘가 몇 승이야? 9승이고 얘가 몇 승이야? 8승이고 이때 돈을 또 넣겠지? 또 넣겠지?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뭘까? 이거를 다 뭐 하는 게 답일까? 이거를 합하는 게 답일 거라는 거야. 근데 잘 관찰해봤더니 이거의 합을 잘 봐봐.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보지 말고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봐봐. 그럼 A 있지. A 곱하기 1 더하기 R 있지.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 있지.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세제곱 있지. 무슨 수열의 합이야?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야. 그래서 등비 수열에 나오는 거야.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 문제로서 원리합계가 출제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아니 등비 수열의 합인 거야. 그럼 초항이 얼마니? A요. 공비 얼마니? 1 플러스 R이요. 항이 몇 개이니? 10개 있어요. 그러면 등비 수열 합공식 쓰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대충 와요? 그래서야 등비 수열 저 원리합계 할 때 기수불, 기말불 이런 표현 쓰셨는지 안 쓰셨나요?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지금 쌤이 이 문제를 지금 세 문제를 봤거든? 작년 거를 봤는데 전부 다 기수불로 되어 있어서 쌤이 일단 얘들아 오늘 가르쳐 주는 거는 잘 기억만 해봐. 그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 차이점은 다른 문제들도 좀 보면서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어. 자, 지금 쌤이 쓴 건 기수불은 아니야. 대충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안 됐니? 됐니? 됐어?
뭐 지울게. 이거 그대로 적어놔. 자, 여기 이제 A1을 내가 넣었는데 한 달 후가 지났어. 한 달. 그러면 이미 돈이 이자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이미 붙어있지? 맞아? 그러면 두 달째 또 지났어? 한 달 또 지났어? 그럼 이렇게 써있겠지? 또 한 달 지났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겠지, 그지?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도 돈을 넣고 또 한 달이 지났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또 한 달이 지났으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돈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이렇게 볼게. 자, 이거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금을 A1씩 넣을 거야. 매달 초에 넣을 거야. 초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일. 초에 넣을 거야. 그리고 나서 3개월 후 또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말. 이때 원리합계를 구해보래. 이자율은 R이 R. 이걸 계산을 해보래.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1일날 넣었어. 1월 1일날. 그러면 1월 말이 되면 이자가 한번 붙어 있어. 왜? 30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2월 1일이 됐어. 또 돈을 넣었어. 그럼 2월 말이 됐어. 그러면 2월 달에 넣은 돈은 이자 한 번 붙고 1월 달에 넣었던 돈은 이자가 두 번 붙어 있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3월 초에 3월 1일 날 돈을 넣었어. 3월 말이 됐어. 그러면 맨 마지막에 넣었던 그 돈, 그것도 이자가 한 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내가 요거는 1월 1일에 넣은 거야. 1월 1일. 얘는 2월 1일에 넣은 거야. 얘는 3월 1일에 넣은 거야. 그리고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3월 말이지. 원래 합계가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3월 초에 넣은 것도 이자 한번 붙을 거라는 얘기야. 2월 초에 넣었던 거는 2월 말에 한번 붙고 3월 달에 한번 더 붙고 1월 1일에 넣었던 건 1월 말에 붙고 2월 말에 붙고 3월 말에 붙고 이렇게 붙는 거야. 이 구조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얘들아. 이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와 지금. 그럼 초항이 얼마니? 예. 공비가 얼마니? 1 플러스. 따라서 원래학계 S는 잘 써라잉.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에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에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에 항은 3개가 있고 첫 번째 한 자리가 왜 이렇게 좀 첫 번째 한 자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너무 조그맣게 썼다. 그럼 넓게 써줄게. S는 초항이 이거야. 쌤이 아까 처음에 써줬던 거는 기말불 개념이에요. 그거 네 개념이 좀 잘 안 잡힐 것 같아. 그거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기수분은 이거거든?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 실제로 이자가 언제 붙는 줄 알아, 너네? 실제 은행에서는 이자를 요새는 정해진 날짜에 안 줘. 언제 주냐면은 매일 계산을 해서 줘. 한 달 정도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365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하루하루치의 그 금액을 다 산정을 해서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해서 이자율을 계산해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개념이 조금 헷갈렸었단 말이야. 1월 1일 날 넣었어. 그러면 1월 30일 날 내가 통장 보면 이자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자 언제 붙었을까? 헷갈린단 말이야. 언제 붙는지. 1월 1일에 붙을 수도 있고 1월 30일 날 붙을 수도 있잖아. 그럼 1월 1일 날 넣으면 무조건 붙어있을 거야. 1월 만약에 30일 날 보면 초에 넣으면 이자가 붙어있고 말에 넣으면 이자가 안 붙어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 이게 좀 헷갈려. 그래서 요새 잘 안 나와 원래 학교. 이소를 꼬는데. 아우 진짜. 그래서 이거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자, 요거만 기억하자. 자 그럼 연습이야. 연습. 자, 월, 이율 5%야. 5%. 그 다음에 원금을 내가 얼마씩 넣을 거냐면 10만 원씩 넣을 거야. 1년 후 원리합계를 이제 구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적립을 한다라고 돼 있고, 적립. 그 다음에 복리로 계산하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을 넣었어. 월 이율은 5%야. 저걸 적용해가지고 돈을 내가 넣었어. 그래서 1년 뒤에 1년에 원리합계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뭐 이렇게 해줄까? 2026년 1월 초에 넣어서 2026년 12월 말 여기까지 계산을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이렇게 계산하면 돼. 요걸로 계산하면 되더라. 아까 걸로 계산하면 안 되고 요걸로 계산해야 돼. 자, 그럼 이제 1월 1일 날 돈 넣었어. 얼마 넣었어? 10만 원 넣었지. 그치? 그러면 얘는 1월 말이 되면 이자가 한번 벌써 붙어 있지. 그러면 얘는 쭉 가면은 맨 마지막에 이자 몇 번까지 붙어 있을까? 이자가 5%면 0.5에 0.05지. 12번 다 붙어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자. 1월 1일 날 넣고 12월 말까지 보면은 12달 다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지? 하루 정도 차이는 나지? 정확하게 2027년 1월 1일에 대한 1년이 정확하게 지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루 일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 그러면 두 번째 달에 넣었던 10만 원은 이자가 얼마 붙어 있을까? 11번 붙어 있을 거라니. 이해돼요? 그럼 쭉 간다는 얘기. 그럼 내가 12월에 내가 넣은 돈도 10만 원이 있을 거 아니야? 12월 1일 날. 됐니? 그럼 12월 말에 보면 얘도 이자 한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한번 붙어 있을 것이다. 이라는 거지. 그러면 초항이 얼마지? 초항이 뭐야? 10 곱하기 1.05. 공비 얼마니? 공비 1.05. 하의 개수 당연히 몇 개야? 1년이면 12달이니까 12개야. 따라서 1.05 빼기 1분의 10의 1.05에 중괄호 1.05에 12승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 왜 0.5로 0.05 아이 진짜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참말로 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야 우리 손주는 안 들었는데 이 손주는 좀 까탈스럽네.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됐어요? 이게 기본 문제고. 자, 이솔고는 어떤 문제 됐습니까? 33번. 연율이 3%고 1년마다 복리, 밑줄, 복리의 밑줄. 매년 초의 동그라미 100만원, 20년 동안 적립의 밑줄. 20년 말의 동그라미.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A만원이라 하자. 다음 A의 값을 구하라. 되세요. 다 배웠어?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자, 얼마씩 넣어? 100만원. 그럼 만을 일단 띄자. 그냥 100만이라고 할게. 3%지? 그 다음에 복리 이제 복리 일주금 되고, 초에 넣었지, 초에 넣어서 만에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자가 다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20번을 붙이면 20번. 그러면, 자, 1.03이 공비야. 맞니? 1.03이 공비 맞아? 맞아? 등비수를 하민이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문제 없어. 공비는 별로 문제가 없어. 초항 관계거든, 초항 관계. 여기 초항을 뭐라고 해야 되니? 100만원으로 해야 되니? 100만원에 1.03 곱한 걸로 해야 되니? 100만원에 1.03을 곱한 걸로 꼭 해주라고. 여기를 꼭 써주라고. 알겠지, 얘들아? 여기 1 플러스 R 1.05 꼭 써줘야 돼. 오케이. 자, 우리 계산을 이렇게 하자. 봐봐. 계산도 배워라. 일단 이거는 먼저 계산이 0.03하면 돼. 그 다음에 얘가 100이고, 보통 여기가 1.03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해.
똑같이 100을 곱하면 되거든. 3분의 103으로 계산하면 돼 여기. 그래서 3분의 100, 103 이렇게 하면 돼. 여기를 건드리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건드려줘.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알려준다. 얼마라고 알려줬어. 1.8로 계산하면 얘를 이 값은 당연히 줘야 돼. 1.8로 계산해. 이거 0.8면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얘들아? 됐지? 이게 A야. 근데 3A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그럼 요것도 계산할 때 0.8에 100을 먼저 곱해. 얼마야 그러면? 80. 80 곱하기 104. 이게 답이야. 그러면은 38에 24, 8245. 답은 5번이야. 이게 원리합계다잉. 자, 됐으면 왼쪽 거 32번 먼저 하고 31번까지 하고 딴 거 풀어. 이게 원리합계입니다. 질문 있나요? 그냥 외워서 원리학교 풀어도 일단 그렇긴 한데 학교에서 학교 쌤이 잘 하는 거를 잘 들었어야 돼. 쌤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는 기수불이라는 거야. 기수불. 일단 이거를 외워놔. 공식을 통으로 외워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조금 옛날엔 다양하게 나왔거든. 기말불도 나오고 막.